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그 위정교사 사건이요. 위정교사 사건인데 재판이 결심하는 날까지가 이제 일정이 나왔습니다. 일정이 좀 오묘합니다. 재판부가 이쪽 저쪽 여러 가지 고려 눈치를 많이 본 게 아닌가. 위정교사 사건이 이제 준비 절차는 이제 끝나고요. 공판 준비 절차가 이제 4월 1일 한다고 제가 했잖아요. 끝나고요. 재판부가 이제 진짜 재판은 언제 하느냐.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돼. 5월 20일 하고, 그 다음에 6월 3일 날 진행한다. 그리고 이제 6월 3일이 마지막이다 이랬거든요. 아니, 4월 1일 날게 끝났는데 왜 5월 20일 합니까? 왜 50일 뒤에 하느냐. 이것도 좀 재판부가 상당히 눈치를 좀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굳이 50일 뒤에 할 이유가 없잖아. 4월 1일 날 이게 변론 종결했으면, 그럼 4월 달에 변론 한번 열고, 5월 달에 또 초에 한번 열고, 그럼 이게 제가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달에 선고 예정이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달이 늦어진 거예요. 빠르면 이제 6월 말, 6월 3일 날 종결하니까, 그러면 이게 늦으면 7월 초,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 원래 이게 정상적인 기일보다 제 예상보다 한 달이 늦어졌다. 이건 상당히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비판적으로 봅니다. 재판부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5월 20일 날은 이제 뭘 하느냐. 실제요. 실제 정인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명, 실질적인 정인 한 명 부르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정인 둘이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5월 20일 날은 김진성 씨가 정의에 놓습니다. 김진성 씨는 이제 피고인이거든요. 공동 피고인인데, 김진성 씨가 이제 위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피고인이잖아요. 500만 원 넣었잖아요. 1심에. 500만 원 넣은. 이런 식으로 공동 피고인도 정인으로 할 수는 있다. 그래서 검찰이 신청한 정인이 김진성 씨인데요. 근데 1심에 김동현 부장판사, 이놈에게 한심한 김동현이가 1심에 무죄를 줬는데, 근데 또 이재명이는 무죄 주고요. 그 다음에 김진성 씨는 500만 원 벌금 때렸잖아. 위정한 사람은 처벌하고, 그 다음에 위정 부탁한 사람은 무죄를 줬잖아. 근데 김진성 씨 판결문을 제가 이게 다 봤어요. 김진성 씨는 제가 잘 압니다. 근데 황당한 게 김진성 씨가 위정을 했다고 자백한 거 있죠. 이거는 이게 위정이 아니라고 무죄를 해줘. 근데 위정이 아니라고 한 거 있잖아. 이거는 이게 위정이라 그래. 와, 김동현이가 황당무계합니다. 김동현이가 김진성 씨가 위정을 했다. 자백한 거는 야, 그건 위정 아니야. 객관적인 진실이야. 이렇게 위정이라고 자백한 거는 무죄를 줘. 근데 위정 안 했고 이게 진짜라고 한 거는 그게 위정이야. 이렇게 유죄를 준. 진짜 황당무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김진성 씨를 정인으로 불러서 이재명한테 정인이 되잖아. 공동피고인이지만. 따라서 이게 한번 구체적으로 그때 신문하겠다. 요게 5월 20일입니다. 근데 이재명이도 이제 우리도 한 명 정인하는데 아무 필요 없는 자기 사건의 변호사를 정인으로 부른 거예요. 정인. 변호사로. 뭐냐면 이제 당시에 이제 이재명의 사건 있잖아요. 옛날에 이재명 선거법을 담당한 바로 이제 LKB의 그때 변호사, 신재연 변호사. 아마 신재연일 거예요. 그때 여자 변호사가요. 그때 제가 한번 녹취가 잘 기억해 보세요. 녹취가 이게 몇 개 있었는데, 김진성이한테 이재명이가 위정해달라는 녹취가 4개 있고, 그 다음에 신재연 변호사가 당시 LKB가 했거든요. 이광범. LKB가 이제 신문상을 미리 보내주면서 마지막에 리허설을 한번 했다 했잖아. 리허설. 당신, 김진성 씨, 내일 정인 노죠? 우리가 이런 자료 보내주고 이런 질문지 보내줬습니다. 이게 맞죠? 이렇게 확인 리허설을 한. 그때는 이게 이미 김진성 씨가 이재명하고 위정해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야. 요걸 이재명이가 처음에 요거 안 냈다고 검찰에 막 요거 안 냈다고 은폐했다고 엄청 난리치잖아.
근데 이거 기록을 보니까 검찰에서 이미 그 신재현 변호사 녹취록도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전부 사기치는 거야. 저처럼 이게 모든 걸 모니터하는 변호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인 중에 이재명이가 6월 3일에는 신재현 변호사, LKB 이 사람을 불러서 김진성 씨가 이게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냐 다 질문하고 이걸 입증하려는데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이재명과 김진성 씨가 위정하고 이렇게 다 합의하고 리허설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그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도 이게 뭡니까? 정인도 실질 정인이 없잖아. 제가 정인 없다 했잖아. 김진성 씨는 피고인이야. 그 다음에 신재현은 변호인이야. 이게 무슨 정인이야. 이래가게 두 번 하고 6월 3일 날 종결하고 그 다음에 그 7월 달에 아마 선고하잖아요. 빠르면 6월 말. 6월 3일 종결이니까. 근데요, 이게 그 공교롭잖아. 재판부가 눈치를 많이 봤다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4월 4일 날 대통령이 선고하잖아.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인용이 되면 이게 2달 내니까 6월 3일이니까 선고 전에 대통령 선거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여기서 중요한 게 과연 이재명이가 이게 대통령 돼도 선고할 수 있을까? 이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이제 그 대통령만 되면 기존 재판 올스톱 된다 떠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과연 이게 그 재판부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더라도 6월 3일 날 변론해서 선고할 수 있을까 유죄를. 이게 관전 포인트 하나다. 저는 계속 그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재명에게 그 반대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재명이 우기는 거예요. 과연 이게 그 선고가 이재명이 되더라도 선고할 수 있을까? 요거는 그 한번 지켜봐야 된다. 왜 이런 부분은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하급심 판사가 결정 내리기 부담스러운 대법원에서 먼저 천명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이재명이가 조기 대선이 없다.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돼가 조기 대선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6월 말이나 7월 선고할 거고요. 그때 되면요.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느냐. 그때 되면 오히려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판사들이 볼 때 이재명이가 조기 대선만 안 되면 이재명이가 날아간다 보거든요. 그럴 때는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이재명의 눈치를. 우리 대통령이 복귀했으니까 조기 대선도 아니면 굳이 이재명을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되면 이재명이가 확 기가 꺾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는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제가 판사를 정밀하게 3명을 분석했는데 그때 과거 동영상을 며칠 전에 보시고요. 근데 그 결론만 내리면 부장판사 이성한, 승리할 때 부장판사 이성한, 이분은 그 천재형 원칙판사다. 이성한. 왜 그러냐면 그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미애한테 징계를 당했잖아. 2개월 정지. 이걸 1심에는 윤 대통령이 패소했거든요. 2심에 성소를 뒤집은 사람이 바로 이성한 판사입니다. 상당히 원칙이고 천재형 판사고 이번에도 꼼꼼하게 녹취록을 옛날 2019년에 김진성 정언까지 녹취록을 다시 한번 다 들어본다.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장판사는 원칙이다. 다만 그 주심판사가 중요한데 주심판사는 70년생이 시험이 아주 늦게 돼서 그러면서 그 서울대 국제영자가 나오는데 광주 출신의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에서 유명한 운동권이더라. 박정운. 주심은 새빨간 정치판사더라. 그게 평평한 거야. 그 다음에 배석 한 명은 그는 그 진짜 천재. 서울대에서 박사하고 미국에 공인해서까지 한 유재민, 유재민은 진짜 천재. 근데 배석은 영향이 좀 작을 거라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진짜 대등재판부가 아니고 이성한 이분이 부장이 있는 이런 재판부예요. 대등재판부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부장이 있는 이런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부장하고 주심이 제일 중요한데 부장은 원칙판사, 주심은 이제 정치판사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판결이 상당히 서로 막 격론이 벌어지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6월 3일에 종결하겠다. 기한까지 다 정해놓은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조기 대선이 안 되면 이재명이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법조인들이 대부분 이게 선거법보다 유죄를 봤으니까 김진성 씨만 처벌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유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다만 중요한 변수는 조기 대선 가면 관에게 선고할 수가 있을까? 6월 3일날 종결이니까 그때 대선이잖아. 조기 대선 가면. 그거는 이제 아마 대법원에서 지침을 안 주면, 하급심의 판사가 지금 재판이 5개잖아. 하급심의 재판이 5개인데 대법원에서 정하지 않을까. 지금 대법원의 그 이재명 사건도 신속하게 선거법이 끝나가니까 아마 거기에서 입장을 정해줘야지 하급심도 거기에 맞춰서 재판을 진행할지. 만약에 그 재판이 진행한다면 이재명 선수에게 치명타죠. 이미 이재명은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운동할 동안에는 재판을 여러 번 가야 된다. 선거운동한다고 재판 다 면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재명 변호사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단 5월 20일, 6월 3일은 이재명이 재판을 가야 되잖아. 그렇게 대통령 선거 전이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 사건이 상당히 저는 빨리 끝날 수 있는 두 번째 사건인데, 다만 그 대선 국면에 따라서 상당히 진행이 달라질 수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정의는 2명인데 김진성 씨는 피고인이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신재현 변호사도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녹취록 듣고 판사들이 판단하면 된다. 한 명은 원칙판사, 부장은, 그 다음에 주심은 정치판사. 이렇게 보고 한 번에 재판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